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오늘도 알찬 건강 정보 많이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김호경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비타민 김호경입니다. 오늘도 귀 쫑긋 세우고 건강 정보 많이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건강 정보 전해주실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태현 치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배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호경 아나운서 오랜만에 지금 함께 하는 건데 맞아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죠? 요즘 또 덥잖아요. 너무 더워요. 네, 예. 많이 더워서 저는 시원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네,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음. 에너지 충전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실 맛있는 거 요즘 챙겨 먹는 거 좀 중요한데 네. 왜 생활하다가 몸이 요즘 좀 기운이 없는 것 같아, 몸을 좀 보호해야 될 것 같아 할 때 뭐 이렇게 특별히 드시는 음식 같은 거 있어요? 저는 뭐 비타민 같은 것도 챙겨 먹기는 하지만 저에게 또 소울푸드가 따로 있거든요. 어떤 건데? 떡볶이를 떡볶이. 제가 떡볶이는 포기할 수 없죠. 너무 좋아해서 네. 이거는 기운 빠질 때뿐만 아니라 어. 삼시세끼를 먹어도 에너지 아, 그 충전이 되는 정도예요? 네, 어. 그만큼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떡볶이로 네. 또 에너지 충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혜진 아나운서는 또 따로 저녁 시간 되니까 또 떡볶이 네. 생각나네요. 그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좀 기운이 좀 달린다 싶을 때는 좀 삼계탕 같은 거 찾아 먹거든요. 좋죠. 근데 우리 선생님은 어떠실까요? 저도 뜨끈한 국물을 좋아해가지고 삼계탕을 좋아하거든요. 삼계탕 네, 그래서- 통하셨어요? 네. 자,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각자 자기만의 좀 건강 음식 같은 게 있을 텐데 건강 음식 잘 챙겨 드시는 거 요즘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근데 음식도 중요하지만 또 정확하게 건강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것은 저희가 함께 해드리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주제는 충치입니다. 아무래도 선생님 그 뭐 치과 네. 방문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충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많죠? 네, 아무래도 예. 그렇고요. 근데 보통은 10대에서 30대까지 연령대 분들이 충치로 인해서 이제 많이 내원을 하시고요. 네. 그 이후 연령층에서는 치주 질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연령대마다 조금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다른 건데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치주 질환에 대해서는 한번 방송을 다룬 적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다시 치주 질환과 충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해서 충치는 치아 자체, 치아 머리 부분에 생기는 질환을 말하고 치주 질환은 치아를 이제 감싸고 있는 주변 조직인 잇몸이나 잇몸뼈에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그 두 가지 질환 모두 근데 우리가 흔히 치태라고 부르는 플라크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플라크 안에 있는 우식 유발 세균이 치아 표면을 파괴하는 것이 충치이고 치주 질환 유발 세균이 이제 주변 잇몸에 독소를 방출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치주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흔히 충치라고 하면 이가 썩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가 썩었다. 그러니까 충치는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네, 충치 질환은 치아 우식증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벌레가 치아를 갉아먹은 형태로 망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충치 유발 세균들이 산을 방출해서 치아의 무기질을 파괴하여 그러한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 그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충치 굉장히 걱정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가정에 우리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늘 이 안에 뭐 썩은 게 없나, 이 아프지 않나 이렇게 자주 묻곤 하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은 뭐 과자, 사탕, 젤리, 아이스크림 이렇게 달콤한 간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식류들은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충치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우식 유발 세균이 네. 이제 산을 방출해서 충치를 이제 일으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산을 방출하기 위해서는 당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간식 음식에 많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충치를 더 자주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 흔히 아이들한테 단 거 먹고 나서 양치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양치가 정말 충치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양치질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네. 양치질을 통해서 이제 뭐 치아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치태나
그런 음식물들만 꼼꼼하게 제거를 해주어도 대부분의 충치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아 청소년 시기가 그 전 일생 중에서 충치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충치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영구치가 맹출할 시기가 아닌데 충치 때문에 유치를 발치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부정교합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아이들은 치아가 성인들보다 좀 약할 것 같거든요. 이 치아가 조금 더 약해서 충치 치료에 또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충치가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서 치아 파괴가 심한 경우, 치아 머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경우는 충치 치료가 어렵고 발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크게 나이에는 차이가 없고요. 다만 이제 치아가 약한 아이들의 경우 성인보다는 이제 충치가 더 생기기도 쉽고 한 번 생기면은 진행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기적인 검사를 좀 자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사실 정기 검사가 제일 어떤 병이든 중요한데 성인들은 그 치아 관리할 때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오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어린아이들도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더 자주 봐야 되나요?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성인이나 어린아이나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이제 검진 받으시는 거를 권고하고 있고요. 네. 이제 육치가 맹출이 완료된 만 2세부터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김우경 아나운서도 치과 이렇게 자주 가요? 이렇게 정기 검진 꾸준히 하세요? 치과 너무 뜨끔하는- 무서우니까. 맞아요. 예. 네. 치과가 무서워서 사실 자주는 전혀 못 가고요. 저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가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치과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좀 네. 궁금한 건 선생님들은 정말 정기 검진을 아, 정말 잘하시나 어떻게 하시나 관리를 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1년에 한 번. 네, 치과에 가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더 스케일링도 자주 이렇게 하시진 않나 봐요. 네, 네. 1년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평상시 네. 관리만 잘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면 괜찮다. 네, 그렇죠. 네. 평상시에 특별히 혹시 선생님들끼리만 공유하는 그 비법 같은 거 있지 비법. 않아요? 치아 관리? 저희는 이제 일단 양치질은 꼭 식후에 한 번씩 꼭 합니다. 네. 하고 치실도 많이 사용하고. 치실 사용. 네. 아, 그 갑자기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많은 분들이 333 법칙 알잖아요. 어. 그러니까 식후에는 반드시 3번 이상 해야 되고 3분 이상 해야 되고 또 한 번은 뭐죠? 아, 3분 3분 동안. 이내. 식후 3분 이내 한 번에 3분 이상, 하루 3회 이상.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아, 할 수 그래요? 있는데 예. 하루에 식후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꼭 3분을 지킬 필요는 없고요. 아, 그래요? 이제 3분을 하더라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네, 저희가 또 치과 검진을 가면 스케일링만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언제 스케일링만 하고 오고 또 언제 어떤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나요?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바로 확인이 가능한 충치도 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충치로 의심되는 치아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충치가 너무 심하거나 뿌리 쪽 염증이 심해 보일 경우 네. 그럴 때는 이제 발치를 할지 말지 발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CT 촬영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A도 충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같은 치아입니다. 아, 다 그래요? 같은 치아인데 오. A 상태에서 봤을 때 이게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좀 모르겠어요. 의심스러울 때 네. 그럴 때 엑스레이를 찍어서 나온 게 B 부분이고요. 아. B 사진이고요. 저 화살표 부분이 이제 충치입니다. 네, 약간 그래서- 새카맣게 돼 있는 네. 부분이 그렇군요. 그래서 직접 이제 치아를 충치를 제거한 모습이 C와 D입니다. 네. 아, 그러면 그 뭐 이런 경우는 지금 엑스레이 촬영으로 알게 네. 되는 경우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또 엑스레이 촬영을 하라 그러고 또 어떤 때는 CT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 둘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하는 엑스레이는 이제 치아의 2차원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 있고요. 네. CT를 통해서는 치아와 그 치아 주변의 잇몸뼈까지 그래서 3차원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D와 3D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하지만 이제 뭐 대부분의 충치는 이제 보통의 엑스레이로도 대부분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또 엑스레이와 CT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 외에 또 다른 검사 방법이 있으실까요?
네, 특정 파장의 빛을 치아에 쪼이면은 충치에만 반응을 해서 다르게 색깔이 나타나는 방법도 있고요. 충치에만 반응하는 염색 시약을 이용해서 충치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정기 검진 통해서 아, 여기 충치가 있습니다 하고 발견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때를 놓쳐서 요즘 너무 이가 아픈 것 같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충치더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들이 주로 어떨 때 이렇게 좀 충치를 의심해 봐야 될까요? 보통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치아가 검게 변색이 되었다거나, 두 번째는 찬물을 마셨는데 이가 시리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좀 뭔가 욱신욱신 아프실 때, 그럴 때 충치가 생긴 건 아닌가 이제 의심을 하시고 네. 치과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치아에 구멍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그 구멍이 난 치아에 충격을 받으신 게 아니라면은 내부에 있는 충치로 인해서 치아가 약해진 치아가 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치아가 이렇게 색깔이 정말 새까맣게 변할 정도라거나 구멍이 날 정도면 육안으로 집에서 이렇게 거울을 봤을 때도 알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럼 상당히 진행이 된 경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런 두시면 안 경우에는, 되겠네요, 네, 정말. 충치가 상당히 진행되어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제 검진을 했을 때 이것이 충치다, 치료 받으셔야 된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충치 치료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충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아말감, GI, 인레이, 온레이, 그리고 크라운,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막 종류를 보면 치과 가면 선생님들은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게 뭐의 이름인 건가요? 뭐 아말감, 레진 뭐 이런 거 온레이, 있잖아요. 크라운 아, 이런 네. 게 다. 지금 너무 말이 어려워. 이제 아말감, 뭐 레진, GI 이런 것들은 재료의 이름이고, 재료의 이름이요. 네, 예. 인레이나 크라운은 방식의 아, 이름입니다. 어떤 그렇군요. 방식으로 때우는지. 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언제 어떤 치료를 해야겠다 이런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저희는 충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얕은 충치로 범낭질에 국한된 충치의 경우 아말감이나 GI, 레진을 이용해서 직접 구강 내에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충치가 상아질까지 진행된 경우 인레이, 온레이를 이용하여 치료를 합니다. 세 번째, 치아 내부의 신경인 치수까지 충치가 진행된 경우에는 신경치료, 크라운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네 번째, 충치로 인해 치수 괴사와 함께 치아 뿌리 끝에 농양이 형성되거나 충치가 너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서 머리 부분이 거의 남지 않은 경우, 네. 이럴 때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요. 지금 그 첫 번째 단계가 네. 가장 얕은 충치, 네. 그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 1단계에서 진행되는 치료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가장 얕은 충치인 1단계에서는 충치가 얕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직접 수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되는 재료로는 첫 번째로는 아말감이 있는데 최근에는 수은에 대한 좀 안전성 논란이 있어가지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고요. 그 예전에 그 충치가 생겼을 때 그 수은 은색으로 네, 이렇게 네. 떼운다라고 하는데 네, 네. 그게 아말감인 그게 아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GI가 있는데 불소가 방출되는 재료로서 이제 충치가 잘 생기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사용하기 유리하지만 그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씹는 힘이 많이 가해지는 어금니 같은 부위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진은 지금 말씀 세 가지 재료 중에서 가장 친미적이기도 하고 내구성도 적당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GI 그리고 아말감, 레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일단 레진이 가장 많이 요즘 쓰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사람들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지금 레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치아색과 가장 비슷한 것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뭐 내구성도 적당하기도 하고요. 레진을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름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선생님들은 뭐 네. 계속 보게 되네요. GI죠? 네. GI 아말감 레진 이거 뭐 평상시 늘 하시던 재료니까 그렇긴 한데 치과 갈 때마다 도대체 그게 뭔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저희가 이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충치가 진행됐을 때 치료법인데 인레이, 온레이 이런 그 재료 이름이라고 아까 하셨나요? 이런 치료법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인레이, 온레이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1단계는 구강 내에서 직접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인레이, 온레이는 충치 범위가 그보다 더 넓고 깊어서 구강 내에서는 직접 치료하기가 어려울 때 치아를 삭제하고 본을 떠서 구강 외에서 제작한 수복물을 부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치아를 삭제한다는 거는 치아를 뽑아서라는 말씀이신가요? 충치 부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충치 부분을 네. 제거해서 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인레이, 온레이 말씀하셨는데 이 재료도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네, 지금 현재 뭐 인레이, 온레이에 쓰이는 재료로는 금과 세라믹이 있는데요. 금은 아무래도 금 색깔 네. 나기 때문에 신미성은 떨어지지만 금속이기 때문에 단단해서 부서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라믹은 대신에 치아색과 유사하고 신미성은 좋지만 금에 비해서 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신미성이 중요한 부위에는 세라믹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좀 내구성이 중요한 부위는 금을 주로 사용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레진처럼 그래도 세라믹이 치아 색깔과 비슷하니까 그걸 더 선호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환자분들이 최근에는 다 튼튼한 것보다는 조금 신미성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라믹을 이제 많이 선호하시는데 어금니도요. 네, 어금니도. 금보다는 강도가 약하다고는 했지만 최근 재료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세라믹으로도 충분히 어금니에 사용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진짜 아주 오래 전에 이야기 같긴 하지만 이렇게 금리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왠지 재산같이 그렇게 알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심미적으로 이렇게 이를 벌리거나 웃거나 대화할 때 뭔가 반짝반짝이면은 좀 거슬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세라믹을 선호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치료법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진행됐을 때 하는 치료법 이거는 이제 신경까지 손상이 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충치 때문에 치아의 신경까지 손상된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신경치료를 시행한 치아는 다른 자연 치아들보다 강도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크라운을 씌워서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 크라운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금, 지르코니아, PFM이 있습니다. 금은 다른 재료에 비해서 치아 삭제량은 적으나 비신미적에서 이제 어금니 부위에만 많이 사용이 되고요. 지르코니아나 PFM은 이제 치아 색깔과 유사한 재료인데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르코니아가 가장 신미적이고 강도도 적절해서 앞니나 어금니에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치아 손상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크라운 치료도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뭐 발치까지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네.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크라운을 씌우지 못할 정도로 치아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모든 충치 치료가 앞서 설명드린 네 가지 충치 진행 단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치 진행 단계와 더불어서 환자분의 건강 상태나 저작 습관, 그리고 뭐 저작력, 그리고 심미적 요구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냥 설명만 들었는데요. 어금니가 막 욱신거리는 느낌이에요. 희한하게 그렇죠? 이 치과는 정말 어른이 아무리 되어도 무서운 곳이 맞아요. 치과인데 이런 얘기하면 치과 선생님들이 싫어하실 테지만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치과 질환 충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나름대로 궁금한 점들을 선생님께 여쭤봤지만 이거 빼먹었어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김호경 아나운서가 책임져 주실래요? 네. 네. 크고 작은 질병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혹 가다가 사고 때문에 혹은 어떤 일이 생겨서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가,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이 충치 치료처럼 임플란트 말고 충치 치료처럼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치아가 깨진 정도에 따라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충치 치료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충격을 받아서 치아가 깨진 경우에는 뿌리 쪽에도 손상이 가는 경우가 많아서 충치보다는 발치를 하는 빈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충치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비교적 평균적으로 얼마나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7년마다 한 번씩 아, 보첨을 7년이요? 네, 오. 7년마다 한 번씩 보첨을 교체하는 네. 것을 이제 관장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마다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래서 관리가 잘 되시면은 더 오래 쓸 수 10년이고 있고요. 20년이 오래 쓰실 수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더 빨리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 보철물 사용하시는 분들 네. 이미 이제 1차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상황까지 왔을 때는 좀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네, 앞에 사진을 보시면은 네. 1번 사진의 경우 예전에 레진으로 치료를 하신 건데 이게 오래되어 가지고 주변으로 까맣게 2차 충치가 생긴 것이고요. 네. 2번 같은 경우는 아말감으로 치료를 하신 건데 1번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2차 충치가 생기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 보철물을 제거하고 네. 새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세 번째도 이제 금리를 하신 건데 이제 금리 하방으로 이제 충치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미 충치가 생기면 혹시 양치를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충치를 없앨 수 있을까요?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희망의 끈을. 네, 제발 그럴 수 있다고 해주세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요? 않군요. 아, 예, 역시. 치아는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한 충치가 스스로 없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제거를 반드시 충치 네. 제거를 해줘야 되는 제거를 거예요. 하는 방법밖에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충치 치료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신경 치료예요. 음. 이 신경 치료라는 단어만 들어도 저는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신경 치료니까 더 아프잖아요. 네. 네. 그 기간도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신경 치료는. 네. 이 신경 치료한 치아는 다 이렇게 씌워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신경 치료를 한 치아는 비유를 하자면은 죽은 나무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수분도 머금고 있고 생기가 있지만 신경 치료를 한 치아는 이제 퍼석퍼석하고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크라운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식사를 하시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게 깨져서 오시면은 거의 10중 8구 발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크라운을 씌우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김호경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Q&A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Q&A까지 받고요. 오늘 그 주제 충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요. 치료법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핵심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드린 이 충치 관련된 건강 정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배 선생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치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치과에 이제 자주 방문하셔서 충치가 있다면 이제 미리미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선생님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면 맞아요. 좀 겁이 덜 날 것 같긴 하네요. 선생님한테 갈 수 그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잘 해주시죠? 환자분들 아유, 편안하게 당연히. 해주시죠? 한번 오세요. 아니 우리 김호경 아나운서는 오늘 뭐 네. 막 4단계까지 하고 그죠. 굉장히 용어도 어려운 거 많이 나왔어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충치라는 게 흔하잖아요. 많이들 가지고 있고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그런 건데 그래서 되게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이 충치를 놔두면 방치하면 발치까지 해서 또 그러니까. 임플란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그리고 네. 제가 검진을 안 간 지 이제 한 1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바로 환자가 여기 있었어요. 바로 가십시오. 네. 검진을 가야 할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충치였습니다. 말씀 들으신 대로 충치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은 부위가 너무 커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정기 검진 아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꼭 받으셔서 건강한 치아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알찬 그런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